청취자 여러분, 혹시 와인을 노인들의 우유라고도 부르는 프랑스에는 좋은 와인 한 잔은 의사들의 수입을 줄게 한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로부터 와인은 각종 질병을 다스리는 치료제로 널리 쓰였다고 하고요. 그만큼 우리가 좋아하고 즐겨 마시는 와인은 그런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와인술 방송으로 정중히 시도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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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은 약알칼리성 음료수로 소화 흡수가 잘 되며 이뇨작용, 소화 촉진, 항산화 작용, 진정 작용 등 그런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는데 의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히포크라테스는 알맞은 시간에 적당한 양의 와인을 마시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예찬을 하였습니다. 자, 플라톤도 노인에게 처방하라 할 정도로 건강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IMF 직전 무렵 KBS TV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렌치 패러독스를 소개하면서 와인의 붐을 이루었는데 그 후 경기 침전 막걸리 열풍을 밀려 다소 주춤하다가 다시 꾸준히 와인의 소비량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와인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은 와인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폴리페놀의 성분이 무엇인지요? 폴리페놀이라는 건 그 식물성 화학 물질들을 그냥 통칭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 종류가 한 4,000가지가 넘는데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 한 200여 종류가 그 안에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의 맛이 다양한 것도 이 폴리페놀 때문이라고도 하고요. 이 폴리페놀이 건강에 아주 좋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런 폴리페놀을 설명할 때 성분이 세 가지라고 그럽니다. 타닌,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톨이라는 성분이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성분들도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탄닌은 와인의 산화 방지에 효능이 있다고 하고요. 안토시아닌은 그 붉은 빛깔에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방사선 노출에 의한 면역 장애나 혈액 생성 장애 같은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레스베라트롤은 이게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폐나 기관지나 심장 질환, 암 예방 같은 데 중요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베라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런 효능을 발휘하기에는 한두 잔 정도 마셔서는 양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차피 그렇다고 와인을 무작정 많이 마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하루 저녁에 두 잔, 세 잔씩 꾸준히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실 때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포도의 성분들 중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성분은 역시 단연코 타닌이라는 설명인데 그 타닌의 구성 요소인 프로시아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깊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프로시아니딘은 건강에 척도인 혈관을 보호하고 확장해 줌으로써 심장 질환 등 각종 질환을 예방합니다. 탄닌의 떫은 맛을 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양조 후 3년 이내에 영한 와인에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점점 숙성되면서 줄어드는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폴리페놀 성분들은 포도의 어느 부분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요? 폴리페놀 성분들은 포도 껍질과 씨앗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양조 과정에서 껍질과 씨를 미리 제거하는 화이트 와인보다 침출 과정을 거치는 레드 와인의 10배 이상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러한 성분들에 대한 포도 품종과 함께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드시다 보면 가장 이렇게 드셨을 때 입에 꽉 차는 듯한 느낌을 드는 품종이 있으실 거예요. 레드 와인 품종인 까비르네 소비뇽에 탄닌 등의 폴리페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닌의 프로시아니딘 성분만 놓고 보면 따냐 품종이 제일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말백, 네비올로, 알리아니꼬를 비롯하여 그르나슈, 템프라니오, 산지오베제 품종 등으로 만든 와인 중에 다량의 프로시아니딘 성분을 가진 제품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수 와인으로 주로 알려진 와인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레드 와인과 건강에 대한 상관관계를 당연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예, 레드 와인은 특별히 이제 화이트 와인에 비해서
그 폴리페놀이 그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병이나 동맥경화 같은 거 질환을 예방하는데 좋고요. 폴리페놀은 또 피부 노화도 막아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레드와인 안에 있는 비타민이나 풍부한 미네랄 성분이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드와인에 있는 쉐르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항암 효과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 화이트 와인도 건강과의 관계를 알아봐야 되겠죠. 네, 화이트 와인은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폴리페놀 성분이 항균 효과를 하여 식중독 예방에도 좋습니다. 육회나 생선회를 드신 후 와인 한 잔을 하시면 식중독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을 꾸준히 드시면 항암 효과와 심혈관질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화이트 와인 내에 폴리페놀 성분과 퀘르세틴, 갈산 성분이 항암 효과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밝혀졌답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답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에 칼슘 성분이 함유돼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 효과들이 많네요. 화이트 와인의 효과는 다시 설명드리면 항암 효과, 심혈관 질환, 레드 와인과 거의 같은데 소화가 잘 된다는 게 특이하고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한다고 하니 정말 신의 몰빵을 답습니다. 술을 하다 보면 늘 감이 문제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와인이 건강에 최고로 하시는데 그 와인 하루에 몇 잔 정도가 적당할까요? 개개인 다 그 개인적으로 적당하게 마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일일 권장량으로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두 잔, 여자는 한 잔 정도를 얘기하고요. 영국에는 남자 3잔, 여자 2잔 반, 그 정도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3잔 정도의 와인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은 술은 술이다. 그러니 감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사회에 그 어떤 것도 적당한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정도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와인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이롭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베토벤, 슈베르트, 보들레르 같은 많은 예술가들이 와인을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와인 애호가들은 항상 와인의 종류와 특징을 생각하느라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고 매일 와인을 즐기다 보니 우울할 사이가 없어서 자살할 가능성도 낮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저 역시 공감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엔딩은 그날 방송의 한 줄 평을 하였는데요. 오늘부터는 중요 와인 소개를 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회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호주 시라저 와인 투엔즈 엔젤시어입니다. 쉐어. 예. 우선 레이블을 보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포도를 안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와인은 오코통 숙성시 소량의 희발이 되어 가는 것을 있는데 이걸 천사의 몫이라고 해서 엔젤시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투엔즈 보고 설탕을 탔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감초의 풍미가 다가오는 게 일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성들의 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투엔즈 엔젤시어 여러분들 같이 해보신 것 어떨까 싶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연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매일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